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이 0.37% 똑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뉴욕 시장, 미국에서는 은행권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유가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유가의 상승을 하면서 감산하겠다, 오펙 플러스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이제 거의 잡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돌발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은 계속 갑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500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2,500선을 재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세 좋게 흘러가면서 860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LNF와 첨보가 다시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2차전 지주들이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잘 골라서 우리가 상승에 동참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파워텐 오늘도 준비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파워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피드 종목 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핵심만 요약해서 알짜배기 투자 정보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궁금한 종목인데 내가 알고 싶은 종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지점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장의 조합이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윤여민 FP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은근히 기다려지는 화요일에 두 분의 조합.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을지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오셨죠? 이대로 환장의 조합으로 굳어지는 건가요? 이미 굳어졌습니다. 아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이미 굳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분이 또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텐데 요즘 시장이 어쨌든 상승하니까 저희가 상승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바로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야스를 시작으로 한주라이트메탈, RFHIC, SK이노베이션, 후성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FP의 픽은 글로벌 텍스프리, JNTC, 이녹스 첨단 소재, 동원산업, 롯데케미칼 이렇게 10가지 준비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섹터들도 있는데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지금 바로 질문 주시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두 분이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릴레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정태근 팀장님부터 이번 주는 시작할게요. 네. 4월 달이니까 또 바뀌었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야스라는 종목입니다. 야스요? 네. 일단은 이제 2차 전지여서 반도체, 올리 쪽에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가격적인 어떤 위치 오게 되면은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차량용 OLED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들어간 중성 OLED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그 수주형 사업 매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산업의 조선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어떤 수주 산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그 수주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이번 1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40% 초반까지 아마 수주형 매출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봐지고 앞으로 뭐 70%, 60%, 70%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뭐 실적 한번 앞으로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용 OLED 같은 경우는 현재 그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유율 70%를 가져가게 되면서 업계 1위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30인치 플라스틱 올리도 이제 상용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산은 뭐 4분기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양산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업체 루시드 쪽으로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쪽으로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수주자리계는 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야스란지, 선시스템 같은 일단 밴더드 쪽으로도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웬일로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윤여민 FB님 첫 번째 뭘까요? 네, 첫 번째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말씀을 텍스프리.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국내 1위 환급 대행 사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약 60%에 좀 달한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제가 볼 땐 주요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인에 관련돼서 입국에 대한 부분 기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4분기 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좀 어떻게 보면 완연하게 좀 느낄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한 2년 정도 되죠. 지금 이제 뭐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지금 이제 인력에 대한 슬림화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손익 구조가 좀 상당히 개선된 부분도 제가 볼 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4분기부터 터닝아웃이 됐기 때문에 올해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가장 좀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 같은 경우 3월 29일에 좀 발표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이제 방한 관광 활성화 정책 발표를 좀 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비자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주요 노선 증편 계획 등이 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2분기에 좀 가시적인 어떤 좀 성과가 보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땐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 최근에 보게 되면 기관과 연기금이 상당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좀 상승률이 있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슬아슬 하셨습니다. 웬일로 오늘 윤여민 FP님은 또 할 말이 많으셨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자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제가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그 알루미늄 소재 차량 경량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CRMA가 이제 법 시행까지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핵심은 중국 견제, 그걸 넘어서 배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 완성차 기업이란지 그리고 국내 배터리 기업은 뭐 기회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완성차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차 점유율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이 이제 폭스바겐인데 25%고요. 그리고 2등이 스텔란티스인데 14.1%, 테슬라가 13.4%, 4위가 현대차 그룹인데 10%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중국 대비해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2등이 14.1%이기 때문에 4%만 더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탑2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점유율 확대 기회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한주 라이트 메탈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그 슬로베키아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이 공장 1000km 이내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GM 현재 포드 쪽도 현재 EV 부품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예, 딱 맞추셨습니다. 자, 다음 윤여민 FP님 어떤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 이제 JNTC 한번 좀 말씀을 좀 JNTC.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커버글라스 제조업체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좀 작년에 특히 2년 정도
특히 좀 적자가 좀 심했죠. 지금 커버글라스 사업부가 이제 올해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중국향 제가 볼 때 이제 중화권 모바일 업체들의 출하량 감소로 해서 상당히 좀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전망 산업의 어떤 다변화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이 모바일의 회복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제 지금 매출 성장세가 좀 많이 띄지 못했었는데 이 차량용 커버글라스 또한 제가 볼 때는 2028년까지 지금 누적 수주 잔고 7천억 원 좀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신규 고객사의 어떤 추가적인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의 성장세가 좀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주가는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올해 지금 포워드 PER 기준으로 10배, 10배 정도 전후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28년까지도 제가 볼 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올해를 좀 원년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JNTC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JNTC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5G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통신 장비 업체인 RFHIC를 RFHIC.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11월 달에 정부에서 28GHz 대역대 주파수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G 같은 경우는 속도만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28GHz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G LTE가 왕복 4차선 도로면은 이제 28GHz 대역대의 5G 주파수는 이게 8차선, 10차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 데이터 트래픽 뭐 메타버스라든지 VR인지 XR 쪽 가게 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5G가 또 상용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5G가 이제 이은 5G라 그래가지고 지역 특화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역 특화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5G를 상용화시키려면 SKT만 하더라도 2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특화망을 하게 되면은 비용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통신 3사가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도 이제 28GHz 대역대의 주파수의 어떤 상용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현재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벌써 6G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 어떤 그 상용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면서 이 5G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알고 있는 메타버스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게 되면 결국은 XR 기기도 상용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RFHIC까지 시간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세 번째 종목 이노스 첨단 소재 좀 이노스 말씀을 첨단 소재.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LED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OLED 관련된 좀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투자를 좀 지연하겠다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지연된 거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좀 OLED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트를 좀 이제 조성하겠다는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좀 애플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8.7세대 지금 OLED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런 휴대폰 쪽에서 봤을 때는 뭐 태블릿 PC 그다음에 이제 TV로 좀 어떻게 보면 OLED가 점점 좀 대형화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전장용에 대한 OLED 지금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OLED 디스플레이가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또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산업군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모멘텀이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사업, 좀 신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낙폭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2차 전지 쪽으로도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좀 큰 SK 종목. 이노베이션. 네,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이 정말로 물적 분할이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좀 나타나는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준수 환원 정책을 통해서 SK온의 상장 돌파구를 저는 마련했다라고 좀 봅니다. 이게 조금 같이 먹으면 괜찮지만 혼자 먹으면 이게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 딱 그런 심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물적 분할할 때 상당히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뭐 KT 이런 사례를 좀 봤을 때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이런 식으로 좀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좀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공개 매수 방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고 자사주 매입을 한 것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SK온 주식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그 SK이노베이션의 시총이 현재 어제 전일 기준 한 16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조 6천억 정도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매입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상당히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중요한 건 SK온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주게 되면 더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배당을 또 얼마만큼 또 확대를 하냐, 이것도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00원 정도 주당 DPS를 한 2,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던데 그걸로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 주주들이 더 많이 원할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숙제도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오펙에서 또 이제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SK는 도움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 뭐죠? 네, 네 번째 종목 동원산업 좀 말씀을 동원산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죠. 뭐 수산부터 시작해서 식품, 가공, 유통, 포장, 물류, 뭐 기타 건설이라든지 개발 투자 같은 좀 다양한 좀 사업군을 네. 좀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 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견조한 실적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땐 투자의 포인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 11월에 지금 이제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자회사들의 좀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도화시켰다는 부분들 여기에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을 좀 강하게 걸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주주환원에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점, 제가 볼 때 지주사로서의 어떤 좀 의무를 좀 확실히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수산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포장 같은 물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사업이겠습니다만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신재생,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관련된 어떤 좀 색깔을 좀 입힘으로 인해서 좀 더 신기술, 특히 이제 신재생,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증시에서 봤을 때 좀 좋아하는 키워드의 어떤 산업을 좀 많이 입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스마트, 뭐 양식, 뭐 포장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핵심 부품이라든지 뭐 물류 같은 경우도 스마트 이제 항만화약 같은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이 좀 덧붙인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주목해봐야 할 회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동원산업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조금 전에 제가 SK이노베이션 배당을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틀렸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배당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배당도 왔다는 문자가 들어서 기분이 좀 좋네요. 어쨌든 다섯 번째 종목은 후성이라는 종목인데, 후성. 네, 아시겠지만 국내 배터리 3사가 인터배터리 2023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당을 잠시 배당이 되어죠. 네. LFP 배터리 시장 진출 가속화에 네.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저가형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능이 안 좋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해질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첨가제 함량 증가가 좀 필수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가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첨가가 되게 되면은 그 성능 향상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첨가제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저는 후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반기에 폴란드 공장을 이제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는 2,000톤 플러스 해가지고 폴란드까지 완성이 되게 폴란드 4,000톤까지 완성이 되게 되면은 6,000톤 정도의 어떤 캐파가 완성이 되는데 이제 그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LG화학 폴란드 법인 쪽으로 납품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LG화학이 정기 주총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유럽 양극재 공장 신설 계획도 언급을 했거든요. 물론 전해질 쪽 첨가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유럽에 국내 배터리 3사가 또 유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보게 된다면 앞으로 유럽의 CRMA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해질 첨가제 공장 같은 경우는 유럽 최초 준공 사례로 아마 후성이 또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윤여민 FP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5번째 종목 롯데케미칼 좀 말씀을 롯데케미칼.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특히 이제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올해 지금 롯데케미칼 좀 제가 볼 때는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연결 매출로 잡혀 있는 특히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뭐 이제 제가 볼 땐 이 회사에 좀 어떻게 보면 주목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1팀 머티리얼즈에서 좀 사명이 변경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이 배터리 4제 소재와 관련돼서 사업을 좀 진출을 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시너지를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뭐 전통적인 화학 회사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화학에서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일단 기존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제가 볼 때 4분기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롯데 정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흑자 전환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마진이 좀 많이 급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BEP가 좀 조기에 좀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화학적으로 봤을 때도 트레이딩 관점도 유효한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중장기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롯데케미칼까지 함께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드릴 거고요. 우리 시장 또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을 기습 발표한 건데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우리 지수 흐름 먼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져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0.49%가량 오르면서 2,484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858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석유 관련주부터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기습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116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감산하기로 한 건데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전보다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각각 50만 배럴씩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16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총 316만 배럴이 감산되게 되는 건데요. 이는 전 세계 석유 수요의 3%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더 가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번 감산 조치가 비건설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또 연준의 금리 결정 역시도 더 복잡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가파른 금리 인상 끝에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발표가 나온 직후에 8%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유가가 다시 $100 선을 선회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는 석유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개별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흥구 석유가 7.5%가량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해볼 점은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처럼 몸집이 큰 종목보다는 비교적 몸집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앤원 에너지인데요. 지앤원 에너지가 이스라엘의 리튬 추출 기업인 엑스트라릿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94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한 건데요. 지분을 29.88% 확보하면서 단일 투자자 기준으로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됐습니다. 엑스트라릿은 미국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와 요르단 그리고 터키 등 여러 국가에서 리튬 추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리튬 추출 방식 가운데서 가장 최신의 방식으로 꼽히고 있는 이온 교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농도 염호에서도 이 리튬 추출이 가능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 염도, 동일 시간을 기준으로 더 많은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개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앤원 에너지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 호수에 리튬 추출을 위해서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해당 플랜트 건설에 이 엑스트라릿의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지앤원 에너지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앤원 에너지는 여전히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3,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고 계신 이 엔툭텍 같은 경우에는 지앤원 에너지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그레이트 솔트 호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이 플랜트 건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달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준비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해외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2.2조 원이고요. 어제는 1조 9천억 원가량으로 공시가 됐었는데요. 이사회 결의 후에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2.2조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이 정정 공시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정정후 교환 대상은 SK하이닉스 자기 주식 2,012만 6천 주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총 발행 주식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교환가액은 SK하이닉스의 전날 종가인 87,200원의 127.5%, 11만 1,180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채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각각 연 1.75%가 되겠고요. 만기일은 30년도 4월 11일입니다. 해당 교환사채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발행이 될 예정인데요. 회사 측은 교환사채를 통해서 조달이 된 자금은 원재료 구매를 포함해서 자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SK하이닉스는 오늘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3.3%가량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또 준비했습니다. 역시 90초 제한 시간 동안 한 종목을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혹은 이 기업의 전망 괜찮나요? 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10가지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스피드 종목 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부터 보면요. 이구산업, 유비케어, 나레나노텍, 마이크로컨스텍솔, TKG, 휴캠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유념인 FP의 픽은 롯데칠성, 현대위아, LG유플러스, 한국카본, 컴투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부터. 저쪽인데요? 아니죠. 헷갈린다. 정태근 팀장님부터. 네. 6번째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네, 최근에 또 구리 가격이 좀 들썩이다 보니까 네. 또 관련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톤당 이제 12,000원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경에 금 가격이 올해 이제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난 네. 이후에 현재 금 가격이 2,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구산업도 구리 가격도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리 5월 선물 가격이 9,000톤의 연단 거래소 기준입니다. 구리 5월 선물 가격이 9,000톤 육박을 9,000톤을 넘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000톤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창, 이구산업, 풍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구산업이 시세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원자재 블랙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엔데믹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물론 3월 달에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2월 달 51.6 대비해서 50으로 하락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산 국면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생산용 구리가 이제 2027년도까지 이게 제 자막을 잘못 드렸는데 역시나 제대로 해주셨네요. 2027년도까지 170만 톤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구리가 최대한 22kg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가요? 네, 그렇네요. 그 정도 들어간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구산업까지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제대로 윤여민 FP님. 네, 일단 6번째 종목 롯데칠성 한번 좀 말씀을 롯데칠성.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결국 세로에 대한 매출이 지금 주가에 제가 볼 때는 네.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마켓시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로의 침투율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류들 판가 인상을 좀 작년, 재작년 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제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새로의 어떤 지금 신제품 점유율의 추이가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롯데칠성 소주 같은 경우는 마켓 시어가 조금은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20%까지 갔었습니다만 좀 상당히 좀 드라마티컬하게 좀 움직임이 있었고 작년에 한 15% 정도까지 다시 좀 수준을 회복했는데 결국 올해 좀 이제 세로의 어떤 판매 제가 볼 때는 대수에 따라서 이제 마켓 시어를 20%까지 좀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릴 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세로의 매출 향방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다만 1분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 관련된 부분들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연결 기준일 때 매출액 같은 경우 한 6,7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6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일단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본사라든지 연결사의 어떤 비용 효율화 작업도 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개선세도 분명히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현 주가 상당히 저가라는 점 이런 부분 충분히 매수에 유효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롯데칠성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7번째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네. 요 종목 이야기되면 항상 비대면 진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 그리고 이제 의료를 이용하기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재진이 아니라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서 발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초진부터 하는 게 좋은지 재진부터 하는 것이 좋은지는 그쪽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또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셀티윤의 서성진 회장께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 포함을 해서 또 M&A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 이슈몰이를 참 잘하시는 분이라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쨌든 뭐 셀티윤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대면 진료했던 개정 안 발의된 얘기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또 한번 서서히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미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유비케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그 간편 병의원 예약 접수 모바일 서비스 똑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똑딱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비브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브로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40%가량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원격 진료 관련주로 좀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정부 여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현재 천천히 접근할 만한 종목으로 한번 유비케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5일선 추세를 완만하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관심 가져보자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비케어까지 종목 체크했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FP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7번째 종목 현대위아 좀 현대위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최근에 그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차량의 어떤 주행 성능 관련된 부분들, 뭐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된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차량과 관련된 섹터에서 특히 이제 트렌드에 좀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전기차용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좀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모터라든지 배터리 부분의 열 관리를 좀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 공조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좀 필수 부품으로서 지금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좀 뉴스가 좀 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동화 엑셀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좌우바퀴의 토크를 좀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륜 구동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4년까지 지금 완성을 좀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또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제조 물류 솔루션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만들어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얘기도 나오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좀 구축해 나가는 상황들 여기서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의 어떤 이 물류 로봇 이런 부분을 좀 공개를 하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융합돼서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파트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업세이드가 있는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위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팀장님. 네, 다음 종목은 8번째 종목 나래 나노텍 말씀드리도록 나노텍.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야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물론 LG 디스플레이도 연관이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아산 공장에 4조 원대 OLED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여기서 충청도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온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정 같은 경우는 그 IT용 8.7세대 OLED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캐논 도끼사 증착 장비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올레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LED 온 실리콘이라 그래가지고 올레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온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서 나가기 어떤 초격자 투자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삼성전자가 XR 기기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현재 파일럿 공정을 만들고 양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이제 이런 그 OLED 관련주로서 나래나 나노텍도 한번 생소하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AMOLED용 그 폴리이미드 기판, 그 성막용 쿼터 양산화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OLED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또 이제 2차 전지 쪽도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래 나노텍 시간 급 마무리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윤여민 FP님. 네, 8번째 종목 지금 LG U+ 한번 좀 LG U+.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주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제가 볼 땐 주가가 좀 가지 않는 부분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4분기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지금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가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제가 볼 때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4월부터 지금 어쨌든 이 기관이라든지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돋보이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 3,00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분명히 상승하는 실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전화 매출액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 분명히 충실하게 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결국 비용에 대한 부분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비 같은 부분은 제가 볼 때 정체가 좀 어느 정도 나면서 결국 이제 비용적인 컨트롤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어떤 실적의 아웃퍼폼, 다만 여기다 또 멀티플 봤을 때 상당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 충분한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LG 플러스 통신주도 하나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9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을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주마다 계속 많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마이크로 컨텍솔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DDR5 관련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텔에서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스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올 초에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왔는데 또 연말에는 또 에메랄드 레피즈라는 또 서버용 CPU를 또 공개를 네.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AI 가속기, 하바나 가우디 3라는 AI 가속기도 이제 테이프인 단계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앞으로 AI라든지 이런 AI 반도체 수요를 맞추기는 어떤 로드맵을 공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반도체의 기반이 DDR5 기반입니다. 뭐 기존의 DDR5 들어가지만은 DDR5 기반의 멀티플렉서, 복합링크, DIMM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텔이 선단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 DDR5에 어떤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또 뭐 교환사채 발행 때문에 주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반도체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방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때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DDR5 이를 포함한 디램 공정의 어떤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윤여민 대표님. 네, 9번째 뭐 한국카본 좀 말씀을 한국카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LNG 관련된 쪽에서 특히 이제 조선사들의 어떤 지금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 기자 쪽에서 좀 대장주라 볼 수 있는 한국카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지금 본행지에 관련돼서 납품 수량 이제 28척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6척이었던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한 1.8배 정도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납품이 예상돼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0년 제가 볼 때 사상 최대 매출액인 4,100억을 좀 경신하는 한 5,500억 정도를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다시 한번 좀 실적 관련해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한국조선소가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낙수 효과로 중국에서도 중국 조선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LNG 관련돼서 제가 볼 때 수주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는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우리나라 한국조선소가 너무 물량이 많다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납품도 있겠습니다만 중국향의 납품도 새로운 좀 모멘텀이 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6년에 17척 본행지의 납품이 지금 중국으로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사상 최대 올해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뭐 조선업의 어떤 주가 분명히 강세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선 기자 중에 탑픽 한국카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카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오늘 빨리 가네요, 시간이. 또 마지막 종목은 TKG 휴캠스 TKG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2차 전지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TKG 휴캠스가 최근에 그 노르웨이 업체와 CNT 도전지 사업 협력 MOU를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MOU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공장을 만들어서 또 생산에 들어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어째 보면 이런 이슈들이 주가를 턴시키는, 그러니까 주가를 반전시키는 이슈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연 1만 톤 규모의 CNT 도전제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거라고 봐지고 배터리 하게 되면 이제 중국 제하고 우리나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공장이 완공이 되고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 3사 쪽으로 공급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네. 과연 기존 업체들 나노 신소전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최근에 그 김우찬 신임 대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삼성맨 출신입니다. 삼성 SDI 헝가리 법인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삼성 SDI의 소재 자회사의 또 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삼성 쪽으로 이제 또 영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쪽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 내피셜입니다. 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4초 안에 네, 남기시고. 빨리 끝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FP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컴투스 한번 좀 컴투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게임주를 갖고 게임주요? 나왔는데 일단은 이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초기에 좀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지금 매출액이 지금 100억 원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억 원대 좀 일 매출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이제 스팀 동접자 수도 지금 꾸준히 2만 5천 명을 좀 유지할 정도로 특히 초반에 인기가 좀 상당히 돌풍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트래픽도 견조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유저 반응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 유지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크로니클 지금 글로벌의 성과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작년에 조금 적자가 좀 났었습니다. 특히 자회사, 뮤직 스튜디오가 좀 적자가 나왔고요. 지금 크로니클 관련돼서 지금 마케팅비가 좀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으로 좀 만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2분기에 출시 예정인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수익성이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44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자회사 뮤직 스튜디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게임과 미디어 이쪽에서 양쪽에서 좀 턴어라운드를 분명히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게임주로서 탑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컴투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까지 게임주까지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이 10가지 저희가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좀 알려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선정을 해보고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탑픽 종목은 TKG 휴캠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저는 2차 전지 참고사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앞으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수혜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 TKG 휴캠스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을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1,450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격을 낮춰서 매수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일단 2만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KG 휴캠스 2차전지 관련 종목 순서가 돌아올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윤여민 FP님은 어떤 거죠? 네, 일단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컴투스 게임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올해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작년 4분기 기준일 때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천억 정도가 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SM 지분 일부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 공개했을 때 좀 처분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현금성 자산 상당히 많다. 여기에 좀 추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단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63,000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좀 더 높게 95,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골라주신 탑픽 종목 2차 전지 계속하는 상황에서 올라탈 것인가, 또 약간은 소외되어 있지만 게임주 실적 잘 나올 수 있는 컴투스를 고를 것인지 시청자분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들 릴레이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셔야 네.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